네이버가 투자하고 지분 구조를 갖다 클로스한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이나 365일 배송이 안 돼. 일요일 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컨트롤이 안 돼. 협력 관계는 되지만은 그렇죠. 그 부분이 모든 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봉착한 과제가 아닌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요 화면을 보시면은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가 돼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 취지 자체가 고객에게 정확한 도착일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송이 늦어지면은 네이버가 고객에게 한 건당 뭐 1,000원씩 1,000포인트씩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착 보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 보면은 로켓 배송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쿠팡에서 시킬 때 귀찮으니까 딴 거 안 보고 로켓 배송 클릭하고 그냥 그 상품만 보는 것처럼 네이버에 지금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착 보장관이라는 거 클릭하면은 여기 언제까지 내일까지 혹은 뭐 오늘 중으로 도착한 상품들만 쫙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고객들한테는 이제 쿠팡하고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해주기 위한 의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뭐 쿠팡처럼 132만 평의 물류센터가 없는 이런 네이버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이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굳이 말한다면 쿠팡처럼 거기에 있는 1,000만 가지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모두 내일까지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은 수십만 개의 상품을 내일 새벽까지 갖다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업체마다 도착 보장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껏 5개의 상품을 주문하고 이걸 도착 보장 상품으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는 오늘 도착 보장, 하나는 내일 도착 보장, 하나는 모레 도착 보장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시 이것들에 대한 쇼핑을 할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배송비에서도 2중, 3중으로 비용이 되기 때문에 도착 보장 서비스는 네이버 이 서비스가 쿠팡의 로켓 배송하고 근원적으로 경쟁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쿠팡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연중 무휴 360일 새벽 도착 보장을 갖다 7시 전엔 와야 되는데 오버하면 이제 1,000원 페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셀러를 통해서 직접 가는 경우 있을 때는 명확하게 언제라고 얘기는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시점이다 하면 2, 3일 날짜를 주고 거기서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거기다 또 딜레이 된다고 해주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자기가 컨트롤한 자사 물량이냐 외부의 셀러 물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마 그런 문제점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쿠팡은 지금 풀품목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46개의 전국 풀품목 센터가 있고 200개의 캠프가 있는데 46개의 풀품목 센터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그게 10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100만 평이 넘는 130만 평이 넘는 뭐 그런 풀품목 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그 상품들을 모두 묶음 배송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네이버 스마트 배송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가 불과 뭐 대한통운 그중에 일부 대한통운의 일부 센터 그 다음에 뭐 파스토에 있는 한 10몇 개 정도의 센터 그 다음에 풍구라고 불리는 약간 특화된 작은 소형 물건을 찾아하는 거니까 그 센터들 진짜 뭐 몇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센터들이 그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거는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SKU나 구색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다 또 대한통운에 묶여 있는 거, 파스토에 묶여 있는 거 각각에 또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배송비도 또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쿠팡 풀프먼트랑은 좀 차별화가 되는 뭔가 좀 약간 쿠팡 품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다만 거꾸로 네이버는 이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을 예측한다든지 혹은 뭐 재고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지 마케팅 정보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거는 쿠팡 못지않게 오히려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거든요. 네이버에는 클로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풀피먼트 플러스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저항할 수 있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의 일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고객이 물건을 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구매, 결제, 배송이거든요. 근데 구매 결제까지는 하는데 배송의 말단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시켜 나가는 게 네이버의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요거까지만 밸런스 왜냐면 자기 컨트롤 되는 게 있고 영역 바깥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계속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가 풀품 서비스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대감 센터에서 2개 센터에서 하던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배송비를 받고 그다음 이 배송비 외에 합포장비라고 그 안에 상품을 포장할 때 비용 그다음에 박스당 한 박스에 뭐 1,000원씩 혹은 파레띠에 뭐 29,000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업체들한테 계속 과금을 하면서 물류 비용을 최소화 나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네이버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비용이 나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걸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반품, 배송 이 전 단계에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상품을 런닝하면서 상품을 뭐 여기다가 뭐 바코드를 붙일 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포장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반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 반품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양품화 작업을 하고 재포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품센터 그러지만 미래로 본다면은 지금 택배 시장이 9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조 5천억 9조 그 사이에서 택배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 풀품먼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한 2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궁무진하게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배송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물류센터 안에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수익을 낸다. 이게 사실은 쿠팡이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었고 그게 바로 쿠팡이 지금 가고 있는 Z배송이다라는 형태로 지금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금 쿠팡의 앞으로 미래 전략 중에서 왜 쿠팡의 Z배송이 중요한지 지금 로켓크로스죠. 로켓크로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쿠팡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 그 충성 고객에 대한 객단가도 높이면서 이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업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또 다른 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수익원을 내는 그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로켓크로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쿠팡의 풀품먼트 서비스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드렸습니다. 저 사진 보니까 좀 새롭네요. 저기 대감센터도 뭐 잘 알고 있어갖고 그래요. 이제 이베이 코드가 저거 하면서 이제 동탄에 저기 뭐예요. 그 저기 이계층 서고 확장했는데 저 센터 많이 보던 센터네요. 예.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쿠팡의 로켓크로스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쿠팡의 세 가지 배송 형태,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로켓크로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배송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배송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쿠팡이 로켓크로스, 즉 Z배송을 확실히 전략적으로 선적을 해서 지금 밀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미래 전략 살짝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어떤 컨셉도 그렇지만 어떤 시장의 흐름, 기업의 가치 흐름 아마 이제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